얘는 암이 안 생겨요. 왜냐면 얘네들이 면역세포들이 암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바로 없애버려요. 심지어 암을 찔러 넣어도요 없어져요. 보통 우리가 늙는 이유가 숨을 많이 쉬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세포가 타격을 받고 이게 암이 걸리거나 노화가 생기거든요. 네. 동물별로 왜 수명이 다 다를까? 모든 동물종 중에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치가 돌연변이율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인자나 이런 걸 밝혀내면 이걸 인간에 적용하면 우리도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인간은 왜 암에 걸리는 걸까? 196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미국의 병리학자 페이턴 라우스였습니다. 수상 이유는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단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는 걸까요? 유전일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에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과장창, 오늘은 인간은 왜 암에 걸릴까? 그 근본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이독실 레이디 제인 엑소도 함께하는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레이디 제인. 네, 안녕하세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이독실. 안녕하세요. 사건의 지평선 같은 남자 엑소입니다. 딱 그 선에 딱 들어오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어. 아, 또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나 준비했네. 좀 더 자세히 한번 해주시죠. 왜 사건의 지평선 같죠? 그 뭐 다들 이제는 이제 국민 노래 사건의 지평선 노래처럼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블랙홀에서 그 경계면에 닿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나에게서 내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모두들. 딱 거기 나를 한번 터치하는 순간 과장창에서 이제 엑소의 과학 이야기 듣는 순간 더 이상 이제 구독 버튼을 안 누를 수가 없다. 가관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저는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바로 근처에서 이제 호킹 복사 때문에 블랙홀이 증발할 수 있지요. 꼭 이런 얘기하면 형은 한 2절, 3절까지 언젠간 이제 그만. 엑소의 구독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지 여기서 않을까. 3절까지 하자면은 아직까지는 우주 배경 복사에 열이 남아 있어서 그만. 아주 오랜 네, 앞서 오프닝에서 노벨상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 받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문어도 아니고 맞추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엑소님? 제가 이거를 예언을 했었죠. 한 2년, 3년 전에 이 카탈린 카리코라는 여성 과학자가 무조건 이분 받을 거다. 근데 올해 받았죠. 네. 야. 사실은 이걸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엑소 씨 왔으니까. 맞아요. 그때 예상했던 성지순례. 그분이 받았더라.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기어코 제가 원고 작가님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꼭 언급해 주세요. 우리가 해주려고 했어. 원래 그 자기 자랑은 남이 해줘야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언급한 이유가 일부러 저를 낮추려고 한 번 더 겸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면 너무 그렇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너무 높여주니까. 부담스럽다. 그렇지, 그렇지. 한 단계 더 꼰 고차원적인 겸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못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막 터지는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백신이 기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백질 베이스 백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레고로 치면은 친구한테 레고 선물해 줄 때 그 우리가 조립해서 선물해 주지 않잖아요. 그냥 갖다 주면은 얘가 직접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뭘 보고 만드나요? 설명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에 단백질 백신 같은 거 뚝딱뚝딱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기존에 백신 만드는데 임상 다 거치면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카탈린 카르코라는 헝가리 출신 여성 과학자가 역발상을 한 거죠. 레고처럼 어차피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공장은 우리 세포에 다 있거든요. 레고 블록도 다 있어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그럼 설명서만 던져주면 그거 보고 세포들이 만들지 않을까? 그 설명서가 mRNA라는 분자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만들기 쉽고 대량 생산하기 쉽거든요. 네. 우리도 레고 조립하는 것보다 그냥 설명서 프린트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mRNA를 이 수억 명이 초단기적으로 빠르게 팬데믹이 온 상황에서 이 백신만이 살 길이다. 이거 무조건 하자. 이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이거를 적극 채용해서 거기서는 주가가 떡상을 했고 이 여성 과학자는 130여 년 노벨상 역사상 최단기간에 3년 만에 이 mRNA 백신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았죠. 정말 받을만 했다. 진짜. 네. 전 이거 보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사실 노벨상 역사상 이 여성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례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2020년도에 이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는 유전자 가위를 발명해서 이제 발전시킨 영국이랑 프랑스의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이 다우드나랑 샤르팡티에라는 교수님인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여성 과학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노벨 물리학상도 여성 과학자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노벨 생리의학상도 이 카탈린 카리코 분이 받았잖아요. 이걸 보면은 이제 남녀노소 누구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저는 좀
가시적이지 않나.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인간은 왜 암에 걸릴까?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아직도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일단은 인간만 암에 걸리나요? 동물은 안 걸리나요? 요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 독실형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아시지만 그 종양이 있어요. 악성 종양. 맞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망하는 이유가 암 때문에 사망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포유류들은 대부분 암 때문에 사망하고 그래서 인간만 이렇게 암에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고래도?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야, 역시 레전드 누나가 날카로워요. 고래들은 특히 이제 대형 동물들은 암에 또 안 걸려요. 왜죠? 그래서 페토라는 과학자가 이걸 팩토의 이제 패러독스, 페토의 역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고래나 코끼리들 왜 암에 안 걸릴까? 얘네들은 암에 안 걸려서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암이 걸리는 이유 자체가 네. 세포가 분열할 때 이 설명서를 복사를 해서 분열을 하거든요. 네. 아까 그 레고 설명 그렇죠. 무리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복사기가 좋아도 완벽하게 복사가 되진 않고 그럼 그 돌연변이로 인해서 그 설명서가 어긋나면 거기서 만들어진 레고 블럭 이제 세포는 이상한 세포들이 가끔 만들어지고 맞아요. 길쭉한 걸 넣어야 되는데 약간 기역자 모양을 꽂는다든가. 그렇죠. 그럼 그 세포 자체가 하필이면은 이 분열이 적당하게 분열하고 멈춰야 되는 억제자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이 고장나 버리면 이제 풀려버리면서 암이 쫙 생기는 거죠. 그 잘못된 이제 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맞아요. 그 세포라고 하는 애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양이 누가 멈춰 하면 멈춰야 되고 해 하면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런 게 있는데 남의 명령을 안 듣고 귀도 막고 청개구리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애가 하필이면 살아남는다라면 그걸 이제 우리 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세포 수가 많은 동물일수록 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분열을 많이 할 테니까 맞아요. 빠르게 근데, 하고. 근데도 이게 역설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왜 안 걸리느냐? 그래서 이제 페토가 이걸 페토 역설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들은 이 암 억제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비활성화돼 있고 한 2개, 3개만 지금 활성화돼 있거든요. 빨리 활성화 시켜주면 노벨상 받겠는데요? 네. 그럼요. 노벨상 뿐입니까? 그 정도면?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암을 억제하려고 하는 연구 그룹도 있고요. 근데 코끼리나 이런 흰기수염고래는 이 암 억제 유전자가 40, 50여 개가 활성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은 쥐들이라든가 이렇게 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그렇게 좀 암도 잘 걸리잖아요. 그 세포 주기도 짧고 이런 친구들은 그 억제 유전자가 좀 많이 억제돼 있나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억제가 많이 돼 있고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 10g짜리 암이 생겼어. 엄청 작죠? 네. 근데 생지가 한 20g 정도 무게가 돼요. 네. 그럼 이 생지 입장에서 10g이 생기면 절반이 암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몇 톤짜리 동물들이 10g 생겨봤자 어떻게 될까요? 암도 잘 안 걸리고 생기더라도 그 세 발의 피라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안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느리죠. 생리적으로 얘네들이 일단 성장하고 나면 행동도 좀 굼뜨고 맞아요. 모든 게 좀 느리잖아요. 심박제 보면 막 조그만 생쥐 같은 애들 보면 타타타타타 이렇게 뛰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막 이게 특히 물에 사는 대형 포유류 같은 경우는 거의 심박도 느리고 호흡도 느리고. 흰기수염고래가 제일 큰데 33m 정도 되거든요. 얘 심박수가 사람은 1분에 80 bpm이에요. 흰기수염 몇일 것 같아요? 느리긴 느릴 것 같은데 거의 뭐 한 20? 22예요. 2? 네. 그럼 거의 뭐 한 번 뛰고 얘 죽은 거 아니야? 코에 손가락 대봤는데 한참 있다가 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세월 한 세월. 너무 신기하다. 물론 그건 보았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의 크기가 사람만 해 진짜. 사람보다 커요. SUV만 해요. 그래서 펌핑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온몸에 혈액이 공급되고 유일하게 얘가 사냥할 때 4bpm까지 올라가요. 야, 아주 우리로 따지면 160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그러면 이제 독실형님 말한 것처럼 굉장히 심박수가 빠른 얘네들은 세포가 빨리 분열하고 이제 암이 잘 걸리고 그러는데 생쥐들 중에서요. 암이 전혀 잘 안 걸리고 거의 목숨이 뭐 영생급으로 오래 사는 생쥐들을 발견했거든요. 진짜? 어떤 종이 그래요? 벌거숭이 두더지쥐라 그래가지고. 이름도 특이하네. 벌거숭이 두더지 쥐? 예, 얘는 수명이 측정이 안 된대요. 안 죽어서. 한 3, 40년 전에 아프리카 땅굴에서 처음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얘 되게 독특하다. 왜냐면 알몸이에요, 얘가. 그 털이 없어요. 그냥 민둥몸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누드지라 그래요. 누드지. 보통 이제 이런 생쥐나 래트가 2년에서 4년 살거든요. 근데 안 죽어. 4년 기다려도. 5년 기다려도 30년 기다려도 안 죽어요. 30년이 지나도? 네. 기다리던 사람이 죽겠다. 심지어 오히려 근육이 더 젊어지기도 하고. 뭐야? 왜 그래? 어머, 쟤 생긴 거 좀 봐.
얘가 근데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벤자민 버튼이 아닙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니야. 내가 저걸 만약에 밖에서 본다면 쥐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 그렇죠. 아니 이 흉측한 생물은 뭐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벤자민 버튼도 점점 젊어지다가 아기가 돼서 생명이 끝나거든요. 네. 쟤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요? 막 얘가 근데 신기하게도 젊어져 진짜. 진짜로? 네, 진짜로 오히려 안 늙고 근육이 더 막 탱탱하고. 과학자들이 이거 너무 신기하니까. 신기하다. 심지어 이제 구글에서는 이 500세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인간을 500세까지 만들어 보겠다 해서 처음으로 연구해서 적용하려고 한 동물이 이 동물이거든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조금씩 밝혀지는데 첫 번째가 얘는 암이 안 생겨요. 왜냐면 얘네들이 면역세포들이 암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바로 없애버린대요. 심지어 암을 찔러 넣어도요. 없어져요. 보통 우리가 늙는 이유가 숨을 많이 쉬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세포가 타격을 받고 이게 암이 걸리거나 노화가 생기거든요. 네. 얘는 굉장히 그 땅굴에 살다 보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살아요. 자외선도 없고. 활성산소가 없어 일단. 그러면 역시 운동을 안 해요. 오래 산다니까. 네, 맞아. 그리고 사이언스지에 나왔는데 동물별로 왜 수명이 다 다를까? 이거를 봤더니 결국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포가 분열할 때 DNA가 복사가 잘 안 돼서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암이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모든 동물종 중에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치가 돌연변이율이 가장 낮아요. 복사가 너무 잘 돼. 깨끗하게 복사가 계속 되는 거야. 이상하다. 아니 근데 신기하다. 왜 대체 이유가 뭔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진핵생물이 복사할 때 에러 교정하는 애가 이제 DNA 폴리머레이즈가 PFU라고 아마 프로프리딘. 네, 라고. 근데 같은 애 아니에요? 그게 활성이 대체가 높은 건가? 뭐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환원론적인 분자 레벨에서 어떤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직 많이 안 밝혀졌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돌연변이를 굉장히 율이 낮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인자나 이런 걸 밝혀내면 이걸 인간에 적용하면 우리도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신기하다. 일단은 밖에 나가지 말고 어두운 곳에서 이불 속에서 운동 안 하고 활성산소를 아예 그냥 그렇지, 차단하자. 그렇지. 독실님 그럼 다음 우리 이제 과장창 녹음 전까지 그렇게 한번 살다가 한번 와보세요. 더 건강해졌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매번 그러고 있었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이 암이라는 거 유전적인 요인이 더 이제 크다. 아니요. 근데 이거는 들리거든요.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이제 반반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인 유전학도 많이 발달됐지만 요즘에는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후생 유전학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고가 처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줄 때 프린트가 처음부터 잘못 프린트되면은 그 잘못된 부분이 결국 암을 유발한 유전자 부위였다. 그럼 암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게 선천적으로 암이 유발되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안젤리나 졸리도 엄마나 이모나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맞아요. 자기도 검사해보니까 이 브라카라는 유방암을 유발한 유전자가 굉장히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서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았대요. 아예 그냥 절제를 해버린 거죠. 미리 했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프린트가 잘 돼도 우리 이거 인쇄한 프린트 뭐 비바람에 맞거나 뭐 불에 타거나 가끔 찢어지기도 하죠. 오래 지나는 거죠. 우리 유전자도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쉽게 찢어질 수도 있고 잘 보존될 수도 있단 말이죠. 프린트는 완벽하게 했는데 내가 그걸 막 구겨가지고 그냥 뭐 잘못 넣고 대충 넣어놨어. 다니다가 어느 날 막 가다가 턱 흘렸어. 네. 어머 어떡해 이러다가 줍다가 찢어졌어. 이런 이제 충분히 상황도 있을 수가 그럼요. 있다. 있다 보면은 막 커피도 한 번씩 흘리고 침도 한 번씩 묻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이 부품이 아니라 저 부품을 갖다 꽂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반반? 반반이니까 바꿔 말하면은 우리는 열심히 우리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유전자 탓만 하지는 말아라. 왜냐면 예전에는 뭐 거의 유전이다 이랬었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뭐 부모님이 혹은 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너도 조심해야 된다. 뭐 미리 있었죠. 검진해야 된다. 뭐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반반. 흥미로운 게 그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뭐 부모님 다 건강했어도 난을 생길 수가 있다. 내 환경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타고 났어도 스위치를 끄고 키는 건 결국에는 이 후생 유전자 내가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끌 수 있다. 계속 그런 상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암이 어떤 건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왜 걸리는지까지도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다뤄봤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가 오프닝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라우스라는 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요거는 어떻게 알아낸 건가요? 그러게요. 실제로 이게 뭐 무조건 유전자로 암이 발병하는 게 아니라는 근거 중 하나가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병원체에 의해서 암을 유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연구를 하다가 한 농부가 키우던
닭의 다리에서 악성 종양이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근처 이제 농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 여과지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걸러내서 얘가 어떤 세균인지 어떤 병원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이거 어쩌면은 하고 나서 암이 생긴 게 아니라 어쩌면 병원체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종양을 뜯어내서 갈아가지고 여과지에 걸러봐요. 그래서 사실 걸리는 부분은 세균들이 거기에 걸리고요. 네? 크기가 큰 이제 세균들은 이제 걸러지고. 맞아요. 근데 바이러스 같은 애들은 통과를 해요. 그래서 걸러진 부분이랑 통과한 부분을 따로따로 액체를 이제 만들어서 다시 닭에 찔러본 거죠. 세균과 바이러스를 각각. 네. 그랬더니 걸러진 부분에서는 암이 발병이 안 해요. 세균은 발병이 안 됐고. 그렇죠. 근데 이 통과해서 한 부분을 닭에 찔렀더니 암이 발병한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이 바이러스를 발견을 했고 이 바이러스도 이런 그 육종암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결국에는 라오스 육종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명명을 했고 이게 최초다 보니까 노벨상까지 탈 수 있게 된 거죠. 암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서 암이 걸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럼 바이러스 감염돼서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전자와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그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와서 세포 안에 있는 다양한 기구를 자기가 쓰면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암을 유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도 굉장히 괴짜 같은 실험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광고에서 헬리코박터 프롤롤 윌이라면서 저는 윌을 마십니다. 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네. 거기는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 자체가 이 베리 마셸이라는 과학자가 위암이 발병하는 이유도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주장했는데 다 비웃었어요. 그때 당시에. 왜 비웃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암이라든가 이런 걸리는 게 세균에 의해서 그리고 암 자체 위라는 환경 자체가 위산이 많은데 어떻게 세균이 사냐. 그 얘기까지 있었지. 다 녹아버린다.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마셸이 자기가 직접 마십니다. 내가 헬리코박터 마셔볼게. 마셔볼게. 위에 염증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위 염증을 내버려두면 악성 종양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게 헬리코박터 프롤리 균이 있고 그 균을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만 쓰면 사실 없어지거든요. 약만 먹으면 간단하게. 근데 굳이 먹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키스를 조심해야 됩니다. 키스하면 암 걸립니다. 이런 논리로 또 극단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운동하지 말고 키스하지 말고.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음식을 공유하는 국물이나 찌개 같은 걸 공유하는 밥상 그 습관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에 많이 노출이 됐다 이런 말이 많았죠. 그게 또 그렇고 그게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균이. 어떻게 위로 올라와서 입안에 있다가 이게 옮겨가냐. 그럼 키스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키스는 됩니다. 키스는 왜? 대세김질이 하나요? 키스를 목구멍까지 해요? 아무튼 이분도 이런 증명을 해서 노벨상까지 받았다. 이 증명만 하면 노벨상 받네요. 맞아요. 사실 우리 병원에 가면 항상 요즘 영상으로 광고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주동 바이러스. 이거는 뭐라고 광고 멘트에 계속 나오냐면 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다. 그러니까 이건 맞아야 된다. 뭐 남녀 모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발견한 독일의 학자 하우젠도 2008년에 노벨 생리학상 받았고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C형 간염 같은 경우에 뭐 백신도 없고 좀 무서워요. 솔직히. 맞아. 이런 거 보면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수치가 되게 놀라운 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이런 병원체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암 이게 전체 발생률의 20%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좀 약간 크게 2부작으로 준비를 했는데 결국 이 병원균, 병원체에 의해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병원균들이 우리 몸을 많이 괴롭히잖아요. 그런 걸 방어하는 애들이 또 우리 백혈구 면역세포들이고 또 면역세포들이 또 암을 제거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 병원균과 백혈구,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는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암을 제거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박테리아나 이런 거에 감염이 됐습니다. 넘어졌어요. 피가 났어요. 균이 들어왔어요. 그럼 세살 솔솔 돋게 하기 위해서 마데카솔도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확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균이 들어왔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많이 다치잖아요. 다 상처도 있고 뭐 호흡기를 통해서 병원균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병원균 이런 게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서는 파수꾼 역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넘어져서 출혈이 있거나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그 장벽으로 확 들어오거든요, 적군들이. 일단 들어오죠, 맞아요. 그러면 바로 그 근처에 있던 이런 백혈구들 중에서 대식세포나
이런 수지상 세포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얘 적군이다 하면서 바로 얘네들을 보이는 대로 먹어치워요. 그게 거의 먹방 유튜버 저리 가라 수준인데. 그래서 대식세포인가요? 근데 먹을 식자. 지금 돼지세포가 밑에서 올라오는데 수백 마리를 지금 저기 먹고 있어요. 오야. 근데 진짜 빨리 많이 먹어. 네, 한 번에 보면은 많이 먹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심지어 쫓아가요, 저런 식으로. 아 근데 되게 똑똑하다. 끝까지 쫓아가죠. 보니까 결국 먹죠. 야, 그럼 저렇게 먹어 해버렸어. 치우는구나. 근데 맞아요. 사실 지금 영상만 보면은 너무너무 든든할 그치. 정도로 네. 진짜 빠르게 가서 바로 먹어치우면 우리 뭐 그냥 뭐 아플 일도 없고. 그치, 네. 됐다. 저거면 쟤네들이면 됐다. 됐어. 네. 너네만 일 잘하면 나 그치. 아플 일 없겠다.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네들 다 결국 세포거든요. 세균도 세포고 사람도 세포고 세균은 단세포일 뿐이지. 근데 이 백혈구도 일종의 단세포거든요. 그죠, 네. 하나잖아요. 또 어떻게 이렇게 옆에 있는 수많은 적혈구나 다른 세포들은 우리라고 건드리고. 생각하고 어떻게 세균은 적으로 인식을 해서 걔만 쫓아갈까? 그러니까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센서 같은 게 냄새를 맡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표적을 잘 찾아가서 네. 잡아먹는지. 왜 그게 그럴 것 궁금해요. 같아요? 왜 백혈구들은 이렇게 세균만 딱 골라 먹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영화 볼 때 뭐 괴물 같은 애들 보면 사람이랑 형체는 비슷하지만 딱 봐도 구분이 가잖아요. 이 괴물이다. 그렇죠? 얘는 사람이다. 근데 세균도 딱 세균들만 가지고 있고 사람 세포는 없는 그들만의 독특한 이 모양을 표면에 가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몽타주죠. 나 세균이야. 하는. 팸프라 그래요. PAMP. 이게 패소젠 어소시에이티드 몰레큘러 패런이라 그러는데 병원성을 띠는 독특한 모양 패턴이라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러면 대식세포랑 이런 애들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은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세균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분자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모든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대식세포나 수장세포들이 자기만의 손을 가지고 있거든요. 리셉터라 그래서. 그래서 PRR이라 그래서 방금 말했던 이 팸프의 P를 인식하는 리셉터. P recognition 리셉터. PRR인가요? 그래서 계속 만져요. 만져. 촉각으로? 촉각으로. 그래서 이제 리셉터가 만져보면서 그 검사 좀 할게요. 신분증 좀 보죠. 이상하다. 우리 딱 봤을 때 우리 세포네. 이 팸프가 없네. 이거 지나가세요. 한데 뭐야 이게? 왜 팸프가 있어? 팸프가 있어. 야, 우리 세포들이 없는 애인데 얘 무조건 세균이다. 먹자 해서 이게 먹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쫓아가는 건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쵸. 지금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야, 쫓아가는 거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아주 잘 쫓아가는데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화학 주성이라 그래서 이게 케모탁시스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외독소라던가 이런 걸 분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 백혈구들이 인지를 해서 그게 더 많은 쪽으로 이동하게끔 이제 얘네들이 진화가 된 거죠. 아니 그러면 그 대식세포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균을 엄청나게 빠르게 잘 쫓아가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조금 약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게으른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느리거나 이게 잘 못 잡아먹거나 쫓아간다고 쫓아갔는데 못 쫓아갔어. 막 활성이 떨어져. 마지막 그 골목길 같은 데서 진짜 경찰이랑 이제 하다가 갑자기 도둑이 담 넘어서 딱 넘어가면 왜 이렇게 딱 놓치는 그런 세포도 있나요? 당연히 이제 있나요? 백혈구가 사람마다 케바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 몸 안에서도 좀 수명을 다한 백혈구들은 좀 느려요. 근데 갓 태어난 백혈구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온몸에 전신에 다 있기 때문에 놓쳐도 당 넘어가면 또 다른 싱싱한 백혈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쟤 젊은 경찰 이제 조금 이제 은퇴를 앞둔 경찰들이 이제 막 이렇게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적혈구는 사실 자기가 그 산소와 어떤 노폐물들을 날러야 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핵도 없어지고 완전히 그것만 남지 않는 대신에 오래 살거든요. 근데 백혈구는 자기가 뭐 물론 눈을 가지고 있고 인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역할을 정말 세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대신에 계속적으로 젊은 애들이 나온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무 든든하다 싶은데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박테리아에서 세균이죠. 세균은 어쨌든 살아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지가 살기 위해 필요한 무언가 구조물을 가지고 있고 그걸 인식한다는 건데 문제는 이번 노벨상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이러스는 또 그런 표면 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바이러스는 사실상 세균처럼 살아있는 게 살아있지도 않아. 그냥 물질이야. 살아있지도 않은 거 어떻게 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죠?